자, 오늘 리뷰할 차량은 소나타 DM8의 센슈어스 모델입니다. 센슈어스 모델, 이거는 터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6이면 이거 안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에요. 이거 세단답게 굉장히 조용한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용해요. 벤츠 230 모델 4기통짜리 있잖아요, 가솔린 모델. 이 디젤 아니가 할 정도로 떨림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사실 좀 떨림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벤츠 1억짜리 차량도 그렇게 떨리는데 이 차량이 취등록세 빼고 한 3,600, 인스퍼레이션 모델에 그냥 풀옵션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추가 옵션도 다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3,600에 일단은 아이들링 시에, 그냥 공회전 시에 굉장히 조용한, 그래서 운전할 때 좀 편하게 좀 운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요즘 독일차와 다른 점은 이 차주 동생의 말로는 K5가 이 차보다 더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감이 되는 거는, 제가 셀토스를 탔을 때도 그 하체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2000년대 초반의 BMW의 그 탄탄한 하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 기아가 그거보다는 조금 말랑하대요. 근데 제가 처음 탔을 때는 생각보다 이 하체도 예전에 내가 알던 하체가 아닌 뭔가 탄탄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19인치입니다. 19인치에 비해서는 원래 타이어가 크고 이렇게 되면 좀 잡음이 좀 올라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생각보다 저는 좀 조용한 느낌이고요. 이 스탑앤고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스탑앤고는 항상 느끼지만은 작동될 때마다 이게 제가 시동을 껐는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맨날 오래된 차를 타다 보니까 이런 신차를 타면 사실 너무 신기해요. 지금 깜빡이도 키면, 예전에 제가 K9인가 처음 탔을 때 깜빡이를 키니까 속도 계기판에 그리고 RPM 계기판에 카메라가 뜨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뜨고. 자,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컵홀드 바로 옆에 있는데, 커스텀 모드,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 이게 디지털 계기판이에요. 그런데 디자인은 약간 여전히 이제 디자인의 형태는 아날로그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스포츠 모드를 할 때 변하는 그 빨간색 계기판이, 제가 BM을 좋아하는 다양한 이유 중 하나가 계기판이 빨개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스포츠 모드가 빨개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제가 컴포트 모드에서 이게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제가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달라질 거라, 뭔가 성격이 바로 무슨 미친놈처럼 돌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단에서 바꾸다 보니까 미세한 차이만 느껴질 뿐이지 이게 확 달라지진 않는데, 이건 한번 약간 빵 뜨인 곳에 있으면 살짝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도심에서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나타 DM8을 타시는 분, 센슈어스 모델을 타시는 분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반자율 주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식이 잘 되는지, 어느 정도 편한지를 한번 댓글 남겨주십시오. 근데 현대 기아차 다른 차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해본 결과 굉장히 편하고 생각보다 인식률도 굉장히 좋다는 거,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DM8의 디자인이, 물론 신차여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소나타 디자인 중에 저는 소투가 제일 이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참 역대급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의 소나타와 또 완전 다른 미래에서 온 차량의 느낌이 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트도 푸드라인 쪽으로 뭔가 빛이 쫙 연결되면서 그 끝쪽에는 미세하게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보면 조명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해서 현대가 잘 만든구나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랜저가 나오고 나서 그랜저를 또 좋아하게 됐긴 했지만은, 저는 이 소나타의 디자인이 뒤도 그렇고 앞도 그렇고,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저도 알았어요. 이 디자인이 예쁘긴 하지만은 분명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호입니다. 불보다는 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이, 아직은 이제 이런 첨단 기능들이 탑재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각종 센스류, 카메라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고장나면 어떻게 고장이 나고 어떻게 수리가 될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거를 나오는 시점으로 해서 한 5년에서 10년 사이를 보면, 그때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때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하고 있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에 허드가 있어요. 허드는 딱 유리에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글도 선명하게 보이고, 속도라든지 이런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은 지금 날이 엄청 좋거든요. 엄청 선명하게 잘 보여요. 아하, 지금 오르막에서 한번 페달을 꾹 밟아봤거든요. 텀이 있네요, 텀이. 그런데 달린 근데 내막에서는 확실히
금방 턱을 한번 넘었었는데 턱을 넘었는데 하체가 탄탄하다 보니까 뭔가 부드럽게 안 넘어가고 아 다음에는 진짜 천천히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근데 저단에서는 페달을 싹 밟으면 텀을 가지고 쭉 나가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확실히 Z3의 운전이 Z3의 그런 치고 나가는 맛이 저는 좀 더 재밌어요. 물론 야씨 그거는 2.2잖아 하면 내 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근데 주행을 하면 할수록 요즘 차도 잘 만드는구나. 확실히 이 스포츠 모드를 하면 성격이 바뀝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신차를 잠깐 리뷰를 해야 될 때면 뭐 컴포트나 스마트나 에코 모드보다는 스포츠 모드를, 왜냐하면 이 차량의 성능을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알아채려면 이렇게 좀 성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모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턱을 넘을 때는 조금 저는 불편해요. 턱을 넘을 때는. 그리고 이게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동생이 패들 시프트를 연장을 해놔서 좀 긴데 패들 시프트도 그냥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네요. 이게 뭐 다른 모드를 누를 필요 없이 65km에 4단 들어가니까 2500rpm 정도 되고요. 5단을 넣으니까 10km에도 rpm은 좀 안정적이네요.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자 깜빡이를 켜고 브레이크는 잘 밟히네요. 브레이크는 뭔가 꽉 잘 피린다기보다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들고 브레이크는 잘 잡힙니다. 그리고 뭐 옵션 같은 거야. 근데 이 옵션 같은 거는 굳이 제가 이제 설명을 잘 안 하게 되는 게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운전을 이런 차를 타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사용할 것 같으면 반자율 주행 하나, 뭐 오토홀드 쓰겠고, 그리고 뭐 어라운드 뷰 쓰겠고, 그리고 패들 시프트 가끔 쓰겠고, 스포츠 모드 기본적으로는 뭐 컴포트 모드 하겠고, 뭐 이렇게밖에 안 쓸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세천리에 왔는데 세천리 지를 잘 몰라서 한번 내비게이션을 뭐 맵, 내비, 즐겨찾기 이런 것들이 다 터치예요. 터치. 근데 이 터치가 조작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터치도 잘 돼요. 그리고 이제 3분할로 되어 있고 날씨도 나와 있고 3분할로 되어 있는데 터치를 한번 하니까 2분할로 되네요. 그리고 내비 버튼 말고 맵 버튼을 누르고 조작감은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내비게이션을 쓸 때는 그냥 3분할을 통으로 쓰는 거를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두 칸은 그냥 전체적인 거 보여주고 한 칸은 디테일하게 보여주는데 저는 넓게 와이드하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요즘 나오는 프레임리스처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디자인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광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감재도. 근데 사실 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쪽은 좀 세련되게 잘했는데 이런 마감은 약간 우레탄 같이 들어가서 그냥 뭐 무난합니다. 이게 요즘 하도 고급차 그랜저까지만 가도, 근데 이제 소나타는 아직은 이렇게 실내 디자인이 이런 레이아웃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마감은 그렇게 뭐 고급스럽지도 않지만 싼 티도 안 나요. 그리고 이 핸들은 말랑말랑하니 좋습니다. 근데 이거 가죽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핸들도 많이 크지 않아서 운전하는 데는 편한데, 아이고 잘못 들어왔다. 운전하기는 뭐 핸들링 하기는 편한데 저는 아쉬운 게 D컷이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소나타 이거 센슈어스 모델이면 D컷이었으면 좀 더 이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그리고 이 핸들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K5가 이거보다 더 딱딱하다고 하니까 사실 궁금하기는 궁금하거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냥 소나타 가솔린 인스퍼레이션이나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하체 세팅이 어떤가요? 좀 말랑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또 딱딱한 거예요? 이거 한번 이 차주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뭔가 그래도 소나타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아직은 좀 찾아가는 단계 같고 뭔가 종착됐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든 제품이든 그 다음이 기대되는 그런 제품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현대 기아차를 어느 날부터 타다 보니까 다음에는 얼마나 더 성장해서 나올까, 다음에는 얼마나 더 잘 만들어져서 나올까, 이런 것들이 사실 기대가 되는 브랜드긴 하거든요. 사실 소나타급은 그렇게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나타 풀옵션 기준으로 해서
6, 7천만 원이면 여러분들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잖아요. 마감재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그 가격에 맞게 계속 할 거지만은 뭔가 기능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반자율 주행이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는 반자율 주행에 내비게이션을 치면 자 알아서 이제 핸들링을 해주는 거, 그리고 자율 주행을 하면 뭐 내가 그냥 말로만 해도 입력이 돼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근데 와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를 이렇게 너무 지금 빨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욕을 얻어먹을 거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굳이 또 아쉬운 걸 또 찾자면 이게 1.6이잖아요 1.6 터보이긴 한데 뭔가 아반떼 스포츠에 1.6 터보가 들어가잖아요, 가솔린 터보가. 그래서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아반떼에 들어가는 게 소나타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 자칫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밟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여기서 자 해서 그런데 이게 브레이크가 저단에서 제가 잡아서 그렇지 지금 고속을 좀 주행을 하고 팍 밟으니까 미세하게 밀리는 느낌은 듭니다. 아마 이 친구도 막 밟는 성격이 아니라서 굳이 안 그렇겠지만은 정말 소나타 이센시오스 사가지고 좀 밟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브레이크 튜닝은 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제 아까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렇잖아요. 이게 아반떼에 들어갈 것 같은 게 소나타에 들어가서 아쉬운 느낌은 들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타보면 사실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1.6이니까 400cc 배기량이 적으니까 뭐 세금도 좋겠고 이렇게 또 장점인 측면이 뭐 있겠지만은 뭔가 그런 심리적으로 뭔가 아쉬운 느낌은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래 중형 차량에는 터보 넣으려면 2.0 넣어주세요. 물론 이제 제네시스 G70 같이 그런 차량들도 2.0 터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고급 브랜드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소나타는 소나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소나타, 현대자동차에서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는 현대를 있게 한 브랜드잖아요. 물론 포토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를 에코모드. 에코모드 하니까 갑자기 나를 뒤통수를 싹 당기는 느낌이 드네요. 싹 당기는 느낌. 근데 보통 제가 이 차량 차주라면 에코 아니면 컴포트하고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또 달리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 턱을 한번 천천히 넘어볼게요. 천천히. 요런 느낌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기아의 하체가 뭔가 스쿼트 한 300개 해가지고 막 단단한 그런 느낌이 나고, 요거는 한 300개 하고 한 10분 쉰 느낌? 개소리인가? 예전에 진짜 핸들링도 완전 묵직한 건 아니에요. 완전 묵직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핸들에 힘이 좀 들어가 있네요. 뭔가 운동을 한 느낌. 사람으로 치면 이제 근육을 좀 키운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버튼식이에요. 저는 레버식 말고 버튼식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버튼식. 자, 이제 주차를 하고 P를 누르고 P를 딱 누르니까 자동으로 문이 딱 열리네요. 통풍이 있고 열선이 있는, 그리고 여기 보면 핸들 열선도 있잖아요. 핸들 열선 누르면 핸들도 열선이 되고, 겨울에 정말 필수, 그리고 여름에 필수. 그리고 이렇게 자 보시면 위로 딱 올리고 내리면 컨트롤 할 수 있고, 또 딱 밑으로 내리면 꺼지고, 밑으로 내리면 통풍 꺼지고, 또 이게 조절하려면 이제 위로 올리면서 컨트롤 할 수 있고, 이렇게 작동은, 통풍은 오히려 이거는 버튼보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통풍 털려 있는데 시원하고 좋아요. 지금 날씨가 약간 덥거든요. 약간 더운데 시원하고 좋네요. 확실히 이게 통풍이 여름에는, 지금도 요즘 좀 덥잖아요. 통풍이 확실히, 제가 만약에 요즘 차를 산다면 저는 무조건 통풍이 있고 열선이 있는. 자, 이제 이 차량을 동생한테 갖다 주러 가고 있으면서 촬영을 하는 내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차량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중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현대기아차가 성격을 잡아간다고. 그런데 아직은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이거 BM 느낌이다, 벤츠 느낌이다, 이렇게 제가 어느 영상을 하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걔네들은 확실히 그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빨리 저도 현대기아차가 너무 비약적으로 기술력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요즘 차의 오너가 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 가격대면 정말 이 차량은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것도 느껴지지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루 빨리, 현대는 이 느낌이고 기아는 이 느낌이지. 근데 기아는
뭔가 확실히 예전에 비행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찾아가는 것 같긴 한데, 현대는 글쎄요, 저는 아직은 뭐랄까, 물론 엄청 더 현대만의 브랜드의 그런 주행 질감을 만들어내리라고 확실하게 생각이 들 텐데요. 근데 아직은 뭔가 주행 느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지라고 했을 때, 잘 나가고 잘 서고 디자인 좋고 기능 좋고 그리고 무난하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영화를 봐도 연기력, 스토리, 뭐 OST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차량은 고루고루 상향 평준화된,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색깔을 가지기에는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주행 질감을 가졌다. 근데 이 말이 센시오스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차가 생각보다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차량의 매력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했을 때는 선뜻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와 비교가 되잖아요. 하루빨리 비교가 되지 않고 현대는 이거다 라는 그런 공식이 빨리 성립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그리고 이런 기아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소나타 센시오스 1.6 터보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